와이프가 이거 너 못 찾으면 오늘 잘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거의 그런 얘기하고 그럼 정말 또 많이 보신 분들은 10억은 흔하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한 200억, 1100억 정도 버신 분이 이상대 뭐 그냥 뭐 가상화폐 투자는 하고 싶은데 뭐 어렵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말했던 단점들 때문에 좀 불안하다거나 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런 걸 추천드려요. 변호사분들 코인 많이 하시나요? 어떠신 것 같아요? 그때 제일 광풍 때는 조금 하시는 그때는 분이 한 많이, 너댓 분 예. 계셨는데 저희랑 예. 포함해서 그 이후에 폐쇄 이후에는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저희 아, 법인에서는. 뭐 진짜 재미로 가지고 계신 분들 아, 그러니까 네. 뭐 10년 후에는 이게 어떻게 될지 아. 모르는데 뭐 이런 분들 빼고 매매를 하는 분들은 없어요. 바빠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바빠서. 것도 있고 네. 대부분 변호사분들이 사실 이건 그 특성도 있는 것 같은데 관념적으로 뭔가 이게 잘 안 됐을 때를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 맞아. 아. 부정적인 생각을 네, 좀 해요. 그런 편이에요. 네. 변호사들 자체가. 아. 혹시 네. 잘 안 되면 어떻게? 이런 염려를 네.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뭐라도 남는 주식이 낫지 않나? 이런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죠. 네.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은 코인 자체가 워낙 이게 빠르다 보니까 그런 거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그러니까 24시간 바뀌니까. 아 맞아, 그거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네. 주식이야 3시에 끝나지만 한국 그렇죠. 주식은 이거 코인은 24시간 주말 내내 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네. 네. 좀 가상화폐 투자에 좀 적합해, 이런 재테크 수단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의 유형이 있을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 주변, 그러니까 16년도부터 이쪽에 일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매매를 하시는 흔히 말하는 시스템 트레이딩 시스템 트레이더. 네, 요거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할만하다. 특히 외환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정말 할만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흔히 말 외환 거래를 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1달러가 있으면 지금 이 순간도 이 시점에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이 시장을 딱 나눠서 보면은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1,100원 1달러가, 일본에서는 100엔, 100엔.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가 차이가 예를 들어서 1대 10이라고 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달러를 1,100원에 사는데 일본 시장에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하면 1,000원에 살 수가 있어요, 달러를. 근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최소한 4개 거래소가 있는 거고 글로벌은 훨씬 많잖아요. 이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가격이 다 달라요. 이 차이를 이제 뭔가 비싼 데에서 팔고 싼 데서 사면은 나는 똑같이 1 비트코인이 있는데 이 차이만큼 이익이 되거든요. 요거는 사실은 그 외환 거래에서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외환 그렇죠, 거래 외환 자체가. 거래에서는.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예를 들어 미국에도 가입하고 뭐 유럽에도 가입하고 뭐 일본도 가입하고 한국도 가입하고 해서 이걸 동시에 여기서 데이터를 수출을 해요. 대원의 이제 거래소에서 데이터 제공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하는 프로그래밍으로 짜놓고 일시적으로 낮아지면 여기서는 이제 사고 일시적으로 높아지면 여기서 팔고 다시 메꿔지면은 이거를 가지고 있다 또 차익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거를 그렇죠. 잘 아는 분들이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이 개념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외환 거래와 관련된 트레이딩 기법을 알고 있는 분이 필요하고 이거를 실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할 수 사람이 있는. 필요해요. 이걸 둘 다 되면 내가 하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 아까 외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뭐 1,100원, 1,000원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1,001원과 1,000원 이 정도 차이가 나요. 뭐 1원 정도 차이. 1원인데 또 자산이 막 1억씩 하면은 그쵸. 단위가 그렇죠. 또 크니까 이제 확 나는데 코인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평균 한 10% 정도가 더 비싸거든요. 이건 차익이 굉장히 큰 거죠. 10%니까. 초창기 때는 이걸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버신 분들이 많습니다. 똑똑하신 분들. 그렇죠. 그래서 어쨌건 어딜 가건 먼저 먼저 하는 하는 사람. 네.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네. 모든 거래 그 증권사 다 똑같잖아요. 증권사를 통해서 하는 게 한국거래소 하나다 이거죠. 네. 근데 왜 코인은 다 달라요? 가격이? 그러니까 이건 되게 간단한 건데 우리나라는 한국거래소밖에 없어요. 주식 거래하는 데가. 엄밀히 따져 상장 주식은요. 한국거래소의 회원사들은 증권사예요. 그 회원사. 네, 우리는 한국거래소 회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증권사의 고객인 거죠. 그래서 우리 돈을 들어가고 하지만 일단 거래 자체는 네. 회원사들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네.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근데 이제 코인 거래소는 증권사가 없죠. 그러니까 한국거래소 회원이 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래소니까 바로바로. 이 거래소가 근데 여러 개 있다라는 거예요. 네, 거래소가 그러니까 여기 가격, 여기 가격, 여기 가격. 코인원 같은 이제 코빗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세히 보면은 이 거래소, 한국거래소의 역할과 증권사의 역할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고 하나 더 하면은 예탁 결제원이라는 기능을 한꺼번에 합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는 거래 시장만 열어요. 사고 팔고 매칭을 해요. 실물은 예탁 결제원에 들어가 있어요. 주식의 맞아요. 실물은. 그렇다고 여의도에 네,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증권사에 갔을 때 이게 횡령사고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주문의 중개는 증권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들어올 때 2, 3일씩 넣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정산을 해야 되니까. 예. 이게 근데 그 코인원, 코빗 이런 이제 그 거래소는 이 세 가지 기능이 하나로 합쳐진 다 하는 상태인 거니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한국 거래소 여러 개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코인 투자의 장점은 뭐예요?
일단 재밌죠, 사실. 그게 제일 큰 장점이죠. 24시간 일단 또 하나의 맞아요. 장점이고, 비트코인의 변동폭이 그나마 낮은 편인데도 이게 크거든요. 근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막 금방 이렇게 가잖아요. 네네. 왔다 갔다. 개미는 뚠뚠 시즌 1, 2 뭐 네. 이런 데 보면은 딘딘님이 단타를 하시는데 멘토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뭔가 점잖은 주식을 사요. 변동이 없는 거. 근데 보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런 말 하거든요. 떨어지면 쫄리기라도 하지 이거 너무 재미가 없다. 네. 그 관점에서 주식보다는 비트코인 훨씬 재밌죠.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또 반대로 하면 단점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단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탁결정 이야기를 했지만 주식은 내가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더라도 실물 자체는 어쨌거나 예탁결정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데이터베이스로 또 이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보호가 돼 되어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내가 주식을 잃어버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진짜 동시에 여기가 없어졌다. 진짜 폭발을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닌 이상이야 없는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보관이 굉장히 어렵죠. 거래소 자체가 만약에 문제 생기면 없어질 수 있는 거고 사실 내가 개인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그 개인이 가상화폐 전자지갑 만들고 전자지갑의 비밀번호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문제는 이거를 까먹는 분들도 있고 얼마 전에 그 네. 외국에서 비트코인 맞아요. 1조 갖고 있는 사람이 네. 익사체로 사고가 발견돼서 나서 이제 돌아가신 것 같은데 비밀번호 아무도 모르니까 찾으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 경험자인데 에? 2018년도에 별짓 다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거래소에도 일부 코인이 있었고 박정현 변호사님한테 막 기동령 해가지고 이제 ICO도 참여해서 코인 상장하는데 또 거기다 또 일부 돈을 태웠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 개인 전자지갑에 비밀번호 같은 거 다 보관하면서 이제 돈을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2018년도잖아요. 네. 당연히 폭락했죠. 어. 넣었던 게. 그러니까 그냥 에이 버려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밀번호를 종이에다 적어놔야 되거든요. 제 주변에서 40억 정도 갖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철판에다가 이걸 새기시더라고요. 그거를 그 금고에다가 보관하시는 그런 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밀번호가 중요한데 저는 그냥 종이에다 적어놨죠. 3년 동안 에이 날린 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2021년도에 야 그 코인 많이 올랐대 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못 찾을 뻔했죠. 그러니까 거의 못 찾아서 제가 와이프가 이거 너 못 찾으면 오늘 잘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거의 그런 얘기하고 한 달 동안을 제가 정말 안절부절 못하면서 지냈는데 그 네이버 메모장에다가 제가 끼적끼적 적어놓은 거를 찾아가지고 딱 접속해서 딱 찾았을 때 그 짜릿함은 뭐 크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불면하셨을 텐데. 불면했죠. 이건 정말 진짜 집 밖으로 쫓겨날 수도 있다. 그런 불안감에 그때 얘기했었죠. 그때도 고민 이렇게 상담 해가지고 했잖아요. 형 이제 그 형수님과의 그 사랑의 크기가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이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면 이런 거냐. 정말 그때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잘 다행히 찾았네요. 잘 네, 찾았죠. 맞아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까먹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거는 보관이 어렵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보관이 맞아요. 그 보관한다 한들 여기를 신뢰할 수 있는가. 점점 그 신뢰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나요? 그쵸, 그렇게 가고 있고 그 기사가 며칠 전에 났는데 부산시가 거래소를 만들겠다라고 기사를 했어요. 아, 시에서. 네, 그러면 또 이게 실제 될지 모르겠지만 네. 된다고 하면 이제 공공성이 아무래도 국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뭔가 보장을 해주는 듯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신뢰감이 더 신뢰가 생기죠, 생기고. 사람들의. 주식도 기술이 되게 여러 가지, 뭐 존버도 있고 단타도 있고 초단타도 있고 뭐 스윙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네. 가상화폐는 어떤 게 그나마 가장 괜찮아 보여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네, 김종훈 변호사님 방법이 최고입니다. 존버. 네, 그냥 가지고 있고 하고 삭제, 앱 삭제해버리고. 웹 삭제. 비밀번호는 다만 가지고 계시고 그 이제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비밀번호. 여러분 비밀번호 꼭 철판에다 새겨가지고 잘 보관하세요. 제가 이제 그 비트코인 쪽을 좀 이제 예전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코인으로 많이 버신 분들을 보고 있어요. 벌면 얼마까지 보세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지금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아니 뭐 누군지만 안 밝혀도 하기는. 되잖아요. 네. 10억대는 10억대는 굉장히 많아요. 10억 대는. 수업대는 많고. 네, 정말 그럼 또 많이 보신 분들은 뭐 10억은 흔하고.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한 200억, 300억 정도 버신 분이. 네, 뭐 예, 그냥 뭐 예. 제 앞에 피디님들 지금 와 뭐냐 약간 이런 거죠. 아, 저도 똑같아요. 뭐 아까 이거예요. 뭐 네. 어떻게 뭐 사실 저희 돈이 아니니까 그건 뭐 그쵸, 그쵸. 네,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근데 그게 지금 특징이 있어요. 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그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은 거기는 사실은 오르건 내리건 이것만 있으면 어느 쪽 방향이든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된다고 하면 그만큼 많이 버는 거죠. 변동이 그래서 많을수록 트레이더분들은 좋아하겠네요. 그쵸. 제일 무조건 문제가 좋죠. 이거예요. 네, 이거는 최악이죠. 예, 예. 거래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네. 이제 다른 부류는 뭐냐면 진짜 존버인데 존버라 함은 약간 저희랑 좀 달라요. 그게 지금은 채굴이 뭐 생산성이 네, 안 많이 맞거든요. 힘들어졌죠. 네, 근데 그분들은 옛날부터 채굴 하셨던 분들 그냥 집에 있는 컴퓨터로 돌리고 본인은 본인 일하고 그러면 조금 쌓이고 이거 신기하다 하고 보통 우리 같았으면 그 걸리면 팔거든요. 그걸 안 파신 분들이 대부분 그 정도의 대단하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분들이 이게 줄어드는 걸 좀 싫어하세요. 양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 뭔가 이제 나중에 가격이 막 오를 거야 뭐 이런 그게 것도 아니라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자기 코인 자식 자체를 새끼 같은 거죠. 네. 그냥 코인을 모으는 것 자체가 재밌는 분들. 뭐 사실 생각을 해봐요. 그게 뭐 5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 했다. 2배잖아요. 그때 우리 같았으면 안 팔았어요. 팔죠. 저는 500만 원이 네. 50만 원만 돼도 이미 그럼 팔았죠. 팔죠. 그쵸. 팔죠. 근데 이제 500만 원이 이제 2천, 3천, 얼마 전에 8천까지 가도 그렇죠. 잘 안 파는 진짜 거죠. 이해가 안 된다. 그냥 두고 계시는 거구나. 근데 사실 그것도 끝은 알 수가 없죠. 이게 어떻게 될지 그쵸, 모르니까. 그쵸. 수익 실현 그렇지만 해야 알 수 있는 거라. 그렇지만 지금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꽤 있어요. 진짜 존버의 수준이 다른 거죠. 조그만 얘기 아니라 10배, 100배 이거는 사실은 존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해보셨던 분으로서 음. 한번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조언이라기보다는 가상화폐 투자는 하고 싶은데 뭐 어렵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말했던 단점들 때문에 좀 불안하다거나 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런 걸 추천드려요. 어떤가요? 가상화폐에 많이 돈을 투자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가끔씩. 대표적으로 미국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ETF 중에 블록체인 ETF가 있거든요. 어. 근데 거기는 물론 코인이 뭐 10배 오른다고 해서 똑같이 10배 오르진 않지만 이게 연동이 어느 정도 돼요. 코인까지 오르면 얘들이 가격이 오르는구나. 올라가고 네. 접근한다고 그렇게 좀 하시면 조심스럽게 어떨까? 쿠션 타고 접근하는 거죠. 네, 물론 가치가 연동되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이게 최악의 경우로 한데 어차피 내가 언제든지 팔고 나올 수도 있고 분실할 염려도 없고 이런 네. 거네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코인 이제 거래소와 관련이 있는 주식을 사는 것도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비슷한 네. 맥락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뭐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어요. 그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회사 돈으로. 왜냐면 코인까지 오르면 여기 회사의 자산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찾고 그쪽 회사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코인이 뭐 100배가 됐다 하면은 적어도 이 회사 전체가 올라야 100배는 아니겠지만 같이 오르지 않을까. 코인에 대한 간접 투자까지 또. 저는 그게 좀 맘 편하게 리스크도 리스크. 없고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종훈 변호사님도 한마디. 네. 저는 제가 조언을 드릴 정도의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섣불리 올인하지 마라. 섣불리 올인하지 마라. 맞아요, 멋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올인하는 거는 뭐 자기 막을 수 선택이니까. 없는데 네. 정말 좋은 정보가 있고 하면은 전 존중해요. 재미 보신 분도 있고. 근데 올인이라는 거는 정말 위험한 투자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다 보니 네. 섣불리만 하지 마라. 약간 제가 옛날에 너무 코인에 많이 넣었다가 그래서 물론 일을 열심히 하긴 했죠.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진짜 그 돈이 엄청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시죠. 자, 우리 두 분의 조언 잘 들으시면서 한번 가상화폐도 재테크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변호사의 재테크 3탄은 모든 사람의 희망이자 절망, 부동산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칠 뻔했네. 네.